나는 40대 후반 시험관 시술 초고차수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애 걱정하지만 난 괜찮아 매일 주사 찔러가며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있어 난 괜찮아 일단 시청 좀 팔로우 미 구독 좋아요 댓글이 힘이 되니까 악플은 유료야 악플 달고면 슈퍼 땡스 쏘고 따라 난 결코 쓰러지지 않아 좀 더 한다 출산하는 그날까지 난 이민 사람 붙여 hands up 다 같이 파이팅. 안녕하세요, 콩알맘입니다. 26년 5월 8일 금요일이고요. 44차 세 번째 진료를 보러 가는 날입니다. 오늘은 담당 쌤이 안 계셔가지고 다른 남자 쌤한테 진료를 보기로 했고 갑자기 아이고 눈물 나라. 어저께 이제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부당해고 당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뭔가 형사사건부터 먼저 접수를 하고 민사를 거느라고 이제 민사소송 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돼가요. 근데 이게 그러니까 2년 동안 어떻게 소송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고 경제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었어요. 왜냐면 혼자 벌어서 시험관비도 감당을 해야 되고 뭐 대출금도 좀 있는 편이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뭐 대출로 막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겨우 버티고 대출 받았다 좀 이래서 갚고 대출 받았다 이래서 갚고 이렇게 버텨왔어요. 왜냐면 이제 부당해고 소송이 끝나면 목돈이 좀 들어와요. 2년 거 월급이. 근데 이제 요 며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서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아침부터 출발 전부터 눈물을 쏟았어요. 지금도 좀 약간 눈물 나는데 남편이 부당해고 소송 중이거든요. 근데 지금 뭐 민사, 형사 다 하느라고 막 2년 정도 걸리고 있는데 거의 2년 다 돼가요.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안 끝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취업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당해고 소송 중에 다른 일을 해버리면 해고 자체를 인정하는 게 돼가지고 부당해고 소송을 해도 급여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일을 거의 2년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모든 걸 책임지다 보니까 뭐 요 근래에는 이제 남편이 제 일을 도와주긴 하는데 몸은 사실 덜 힘들죠. 왜냐면 남편이 도와주니까. 근데 남편이 도와준다 해서 수익이 갑자기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좀 막막하죠. 그래서 원래는 5월 말이 마지막 변론이어갖고 7월 정도에는 돈이 나오겠다 싶었는데 이게 그쪽에서 진짜 양아치같이 변론일을 좀 연기시킨 거예요. 마지막 변론이라고. 마지막이니까 이제 질질 끓는 거겠죠. 뭐 꼬투리라도 잡으려고. 그래서 6월 말인가로 좀 변경이 됐어요. 그러면서 한 9월 정도에나 결론이 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6, 7, 8 3달 정도를 버텨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계가 이제 계속 그 전에 뭐 이게 목돈 들어올 것만 생각하고 급한 거는 빵꾸 나는 거는 대출로 해서 갚고 대출 받고 갚고 대출 받고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대출 규제가 심해져 가지고 원래는 6, 7, 8, 9 이제 필요한 금액이 있어서 그거를 미리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4월 달에 받으려고 하다가 한 달이라도 이자를 좀 덜 내자 싶어가지고 일단은 5월 말이나 6월에 받아야지 하고 있었는데 어제 불현듯 갑자기 대출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대출이 막힌 거예요. 막힌 걸 몰랐던 거예요. 그래서 3달만 좀 어떻게 버티고 있으면 목돈 나오면 해결은 되는데 갑자기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고 나니까 앞으로 3달을 어떻게 버틸지 좀 막막한 거예요. 왜냐면 수익이 뻔히 있는데 나가는 돈도 뻔하고 하니까 고정 나가는 게 있으니까.
그러니까 뭐 시험관이라도 끝나면 뭐 어차피 일은 계속 하고 있고 제가 여러 가지를 하니까 시험관이라도 끝나면 좀 어떻게 버틸 수 있는데 시험관은 계속 하는데 자비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자꾸 목이 메어갖고 금액이 너무 높으니까 이게 자꾸 빚이 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제는 제가 항상 말한 게 될 때까지 한다, 어떻게든 해보겠다 했는데 대출이 딱 막히면서 갑자기 앞이 깜깜한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내 욕심에 시험관을 무리해서 하고 있나, 안 생기는 애를 억지로 돈을 이렇게 많이 써가면서 억지로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. 그리고 현실적으로 계속 이번 차수까지 마지막으로 해야지 계속 시험관을 하면 더 이상 감당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. 이번에 안 되면 더 이상 감당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는 시험관을 멈춰야 되나 싶은 거예요. 이번에 마지막 이식하고 멈춰야 되나 싶은 생각에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닌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멈춰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어제 좀 속상해갖고 좀 울었어요. 돈 때문에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는데, 그렇잖아요. 뭐 대출을 받든 뭘 하든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대출을 받는 거지, 막 땡빛 내가면서 뭐 사채 써가면서까지 시험관을 할 수는 없잖아요. 어느 정도 내가 갚을 능력, 왜냐면 사업을 하다면 어떤 달은 좀 수입이 많고 어떤 달은 작고 이렇게 약간 곡선을 타기 때문에 어려운 주기 때는 뭐 대출 받아서 또 잘 될 때 갚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동안 뭐 버텨왔는데, 뭐 제가 법인도 아니고 뭐 중소기업도 아니기 때문에,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뭐 어렵게 했어도 사업을 한 13년 넘게 이렇게 유지해 왔는데 진짜 코로나 이후로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. 매출이 진짜 반토막이 났어요. 옛날에 비하면 매출이 반토막이 나다 보니까, 거기다가 또 시험관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. 빚이 되는 거예요. 물론 시험관만 안 하면 이렇게까지 빚질 리는 없죠. 제가 일을 계속 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. 근데 시험관을 하면서 또 남편이 부당해고로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제는 저는 좀 현실적인 걸 많이 생각하는 편이라 더 이상 이제 시험관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판단을 했어요. 이번 차수가 끝나면 더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, 감당을 못 할 것 같다 결론이 났어요. 사실 남편 부당해고가 해결이 되면 어쨌든 뭐 2년 거 급여가 나올 것이고, 그리고 또 뭐 남편이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죠. 근데 일단은 하반기까지 9월까지는 어쨌든 이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.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되면 진짜 감사합니다인데 안 되면 잠정적으로 시험관을 쉬어야 될 것 같아요. 그 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. 한 5월에서 안 되면 6, 7, 8은 뭐 자연임신 시도를 하든, 사실 뭐 아기 준비한 지 한 11년 됐는데 초반에는 이제 갑상선이 안 좋은지를 몰라가지고 자연임신 시도를 했고, 그때는 트레이너 할 때라 식이요법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할 때인데도 아예 착상이 된 적이 없는데, 근래 한 2년 전부터는 착상이 되기 시작해서 자임 착상도 된 적이 있어요. 물론 화요되긴 했지만 정 안 되면 자임 시도라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한 3개월은 잠정적으로 쉬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사실 그동안 절대 포기 안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버텼는데 막상 현실적 벽에 부딪히니까 이게 뭐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마음속에 요번 차수가 마지막이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좀 눈물이 났어요. 근데 아침에 이제 병원 가려고 일어났는데 핸드폰을 딱 보니까 알림이 있는데 누군가
돈을 입금한 거예요. 근데 뭐지? 모르는 이름인 거예요. 처음 보는 이름인 거예요. 근데 보통 타로 같은 경우는 미리 뭐 시간 조율을 한 다음에 보통 돈을 입금을 하세요. 그 카카오 채널에 보면 이제 타로 상담 안내랑 뭐 계좌번호가 있는데, 저는 그래서 누가 아무튼 그래서 돈이 입금이 됐길래 타로 상담 예약을 시간 조율을 안 하고 돈부터 입금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. 성격이 급하신지. 그래서 타로 상담 예약 때문에 입금을 하셨나 싶어서 이제 그 카카오 채널에 들어갔는데 이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. 본인도 이제 시험관으로 애기 나서 공감이 된다고, 힘내시라고, 작은 금액이지만 보태고 싶다고 이렇게 입금을 해주셨어요. 근데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본인은 작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큰 금액이어가지고 제가 조금 놀랬거든요.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. 솔직히 뭐 시험관 하시는 분들이 저만 힘들겠어요. 다들 힘든 건 마찬가지지. 근데 이제 시험관으로 이미 아이를 낳으신 분들이 시험관으로 이미 아이를 낳으신 분들이 힘내라면서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주신 거예요. 근데 갑자기 이렇게 메시지를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. 진짜 얼굴 한번 안 본, 제 입장에서는 얼굴을 뵌 적이 없잖아요. 물론 이제, 구독자들은 제 영상을 보겠지만 저는 본 적이 없는데, 그냥 마음 써주는 게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, 이렇게 막 포기하고 싶다가도 이렇게 힘내라고 도와주시는 거 보면 하늘에서 포기하지 말라고 그냥 힘내라고 뭔가 천사를 보내줬나? 막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. 그렇잖아요. 남한테 아무리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남한테 도움을 준다는 거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. 단돈 10원짜리 하나라도 누군가 도움을 줬을 때는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. 금액을 떠나서. 그래서 좀 감동하기도 했고, 과연 내가 포기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는 게 맞는지 저도 진짜 고민이 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. 일단 이번 차수는 이미 시작을 한 거고, 이번 차수는 어쨌든 냉동돼 있는 거를 이식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이번 차수까지는 어쨌든 마무리를 하고 이식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이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. 뭐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아니면 44차가 마지막으로 그냥 시험관을 포기하고 끝낼지는 사실 아직 결론은 모르겠지만 아마 5월 말 정도면 결론이 나겠죠.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번 차수가 안 되면 잠정적으로 시험관을 못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경제적인 부담감 때문에. 그래서 아무튼 지난번에도 후원해주시고 이번에도 또 다른 분이 후원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. 그냥 진짜 큰 마음 받았습니다. 진짜. 아침부터 괜히 병원 가기 전에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았어요. 어제부터. 일단 정신 차리고 이번 차수는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이식을 또 간만에 하는 거잖아요. 몇 개월 만에 하는 거지? 6개월도 더 지난 것 같아요. 한 반년 이상 이제 난자를 모으느라고 이식을 못 했던 것 같은데 드디어 이번에는 이제 냉동해 놓은 배아가 2개 있어서 이식하는데, 요번이 마지막이 포기가 아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좀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. 누가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. 부부싸움 하고 나온 사람처럼. 소송이라도 빨리 끝나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
이게 참 소송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. 일단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제가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. 근데 지금은 소송이 끝난 게 아니라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아무튼 남편이 너무 억울한 게 당한 것 같아서 이거는 뭐 돈이 들더라도 뭐 변호사비가 들더라도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,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아무튼 병원 다녀와서 뭐 이번 차수가 채취 날이 잡힐지 아닐지는 다녀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담당 스님이 안 계셔가지고 진료가 한 30분 만에 끝났습니다. 근데 난포가 안 자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가니레버를 조기배란 억제제를 일찍 처방받아서 그런지 좀 난포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. 뭐 뒤늦게라도 자란 경우가 많아갖고 일단은 오늘 약을 IVFM 150씩 3일 금토일, 그 다음에 가니레버 여전히 150씩 3일을 처방받았는데 프레다정 어떡해. 깜짝 놀랐어요. 저 정신이 없어갖고 약 안 사갖고 온 줄 알고 순간 놀랐는데 약 사왔네요.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. 어제 이거를 포기해야 되나 마음을 먹고 난 후로 지금 마음이 좀 심란하다 보니까 오늘 좀 이제 아시는 분 병원 근처에서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면서 저는 얘기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스타일이라 좀 얘기하면서 풀렸는데 좀 뭐라 그래야 되지? 그래도 조금 기운이 납니다. 어쨌든 아침에 힘내시라면서 작은 돈이지만 보태주시라는 분 덕에 진짜 많이 기분이 업됐습니다. 너무 감사하고 제가 뭐라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남한테 선심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너무 감사합니다. 아무튼 이제 난포가 오늘까지는 안 보여서 3일 더 약을 써보고 선생님이 월요일날 오시거든요. 외국 학회를 가셨대요. 월요일날 오시면 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. 일단 다음에 이제 다음 진료를 보고 이 주기가 취소가 될지 진행이 될지는 다음에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